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2달 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한 출석 요청하며 아픈 사람 압박 수사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날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강제 수사에 착수한 후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는데요. 9월 25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호텔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국제협력회의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수사를 두고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17일 국감은 조국 대 윤석열 국감이 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야당은 신상 발언에선 조국이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본 질의에선 결국 수사 관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가 대통령의 당부를 거역한 것이냐고 물었고, 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검찰을 비하하는 개타령을 부르는 장면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편집한 동영상을 틀자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화면을 바라보던 윤 총장은 개야 개야 검찰 개야라는 개검 타령 가사가 나오자 짧게 한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국 한 명 지키고자 범여권 셀럽들이 광란의 선동 영상 한번 보시죠. 개야 개야 검찰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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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야. 자, 한 단만 살짝하면 내가 묻는 개야. 우리 지우지 마라. 내가 묻지 마라. 우리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가족 인질극을 하는데 힘도 없는 사람,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들도 다른 마음속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아니 그러니 많이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검사들도 잘 너무 사람 제가 이 수사를 보면서 느끼는 그 저는 이거는 사람을 잡으러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뭐 말을 들었어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주변 몸을 다 풀어서 잡으려고 하는 게 그런 수사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 그 수사니까요. 대통령 문명입니다. 빵가루 보내는데 우리가 검찰과의 반대가 못 보내겠습니까? 자, 총장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이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 수사다. 이회수 씨는 검찰을 빵에 넣자. 검찰이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이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뭔가 베이스 캠프, 헤드쿼터, 정점, 꼭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그 정점은 대통령이더라. 중간중간 시청 중에 윤 총장은 몇 차례 고개를 숙였다가 들기를 반복했는데요. 가족 인질극을 하는 거다, 다 쏴 죽이는 거죠 라는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 나올 때도 그는 고개를 잠시 숙였습니다. 김어준 씨가 표적수사 사람 잡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장면에는 얼굴 표정이 한층 더 굳어지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또 자신의 거취는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냐는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관련 소회를 묻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한참 단어를 골라가며 조심스럽게 답했는데요. 글쎄 저와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할 뿐이고, 저희는 뭐 국가의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맡은 그 직분을 그냥 다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윤 총장은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묵살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고소건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라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확인 없이 일면에 게재했다라며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좋지만 그럼 그 언론사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후속 보도를 했다며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된 것을 사과한다고 같은 지면에 공식 게재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한번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금태섭 의원에 이어 박지원 의원도 한 번 더 고소 취하 의사를 묻자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보도해놓고 확인됐으니 취소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거를 뭐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금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참 소중하니까 언론의 공격에 용서를 못하겠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달 넘게 아니 지금까지 수백만 건의 기사로 언론의 공격을 당해왔고 당하고 있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미안한 생각은 들기는 합니까?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게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수사 시작한 지가 한 50일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도 하여튼 막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하여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총장님과 이 사건으로 여러 번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뭐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리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올라온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지검 일선청하고 대검하고 늘 협의를 하지 그게 뭐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 그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외부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별 문제가 없는 거면 승인을 하고 논의가 필요한 거면 참모들하고 논의를 한다거나 또 필요하면 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니까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봐야죠.